자, 오늘은 우리 플라잉 디스크랑 그리고 배드민턴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처음 오면 3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우리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디스크를 주로 할 건데, 이어서 5월 달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가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이제 수익평가 연습을 포함한 기능 연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플라잉 디스크라던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면 바로 이 손목,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원리와 그리고 운동하는 방식, 근육이 사용되는 어떤 순차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손목 관련되어 있는 보조 운동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집에서 따라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를 하다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집에서 그냥 기본적인 타올 있죠. 네. 무슨 타올이지? 네. 아무튼 뭐 이런 집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타올이 한 장씩은 있을 겁니다. 뭐 조금 규격이나 길이 같은 경우는 달라도 상관없는데 이런 타올 한 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준비 운동을 좀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어떤 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서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벽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부상을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지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예방을 해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팔을 이렇게 반경을 휘둘렀을 적에 걸리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없게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의자 같은 거를 간단하게 두고 앉아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의자를 이런 식으로 둔 후에 여러 데 앉거나 이런 식으로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조금 정돈을 한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할 때 우리 이 손목을 보게 되면 우리 손목이 어떻게 움직임을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치지 않고 또 사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손목. 우리 손목은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가동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동 범위. 우리가 ROM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ROM이라 한다면 우리가 Range of Movement 또는 Movement라고도 하는데, 운동 가동 범위라고 이 명칭 자체가 운동 가동 범위. 우리가 운동 가동 범위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운동 가동 범위를 우리가 비슷한 어떤 용어 같은 경우로 표현을 한다면 자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자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유연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체력장이라든지 팝스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손 내리는 거, 땅에 손 짚기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플렉서블리티, 얼마나 근육 자체의 이것은 근육의 운동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플렉서블리티는 우리가. 그래서 와, 너 되게 유연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 근육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운동 가동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설명을 하냐면 바로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많이 들어봤죠? 조인트가 뭐냐면 관절입니다. 관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운동 상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 너 손목이 되게 유연하다, 또는 야 너 손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유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손목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팔 되게 유연하다, 너 되게 뭐 다리 근육이 유연하다, 뭐 다리가 유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근육에 대한 명칭을 붙여서 유연성을 표현을 하게 되고, 관절에 대한 어떤 자유도를 표현할 때는 ROM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수건을 가지고 하는 간단한 동작은 근육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인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인대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서 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각신경을 조금 극대화를 시켜주는 스트레칭의 한 종류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손목 같은 경우 스트레칭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할 때 뭐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뻗는, 이 몸으로부터 뻗는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거, 우리 체조 같은 거 작년에 할 때 선생님이 체조 동작 하기 전에 이런 걸 많이 스트레칭 했었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이때, 자 우리가 이런 동작 있죠. 손바닥을 내 몸 바깥으로 만든 상황에서 손끝을 이렇게 당겨줄 때, 자 이렇게 할 때 뭐 아픈 친구도 있고 시원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우리가 취할 때 일반적으로 여기 팔 부분 있죠. 여기를 전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절, 팔꿈치, 엘보 조인트부터 손목 조인트까지의 이루어져 있는 이 근육 있죠. 이 근육다발, 여기가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유연성, 이 전완근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는 것, 또 이것의 목적이고, 동시에 손목이 지금 관절이 어떻게 돼 있죠? 꺾였죠. 관절에 있는 인대의 감각신경을, 조인트를, 운동 가동 범위를 높여주는 스트레칭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트레칭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스트레칭을 내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근육의 유연성을 내가 늘려주고, 동시에 손목 관절, 조인트의 인대의 감각신경을 높이는 동작이다 라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하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사실 중학교 때 단계에서는 그게 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이런 기본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뭐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생활체육을 할 때 이런 준비 운동을 하는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래야 한마디로 그것이 어떠한 멋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이 멋지다 할 때 그 멋이라고 될 수 있지만, 이 멋의 근거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어떤 베이스 자체는 바로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와 되게 멋있다, 그쵸? 멋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 자세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세를 왜 취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베이스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단순하게 배드민턴 그리고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기 위해서 손목 관절 운동을 할 때에도 내 지금 전완근이 내 근육을 늘려주면서 내 조인트의 인대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적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동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나 운동 부상률, 그리고 알고 하는 사람의 생활체육의 지속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한 부분들도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유연성이 좋다라는 것은 근육이 잘 늘어난다라는 스트레치가 바로 머슬 스트레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운동 가동 범위라고 하는 이 ROM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훅훅 잘 꺾이는 애들 있죠? 막 팔 막 여기까지 막 돌아가고 이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감각신경이라든지 관절과 관절 사이의 어떤
각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알고 나서 이 수건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수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사실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금 선생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먼저 어깨를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이때 자,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돌아가면서 내가 과하게 이 팔을 뒤로 넘기려고 어깨가 위로 으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올리면서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죠. 이럴 경우에는 슈러그 동작이라고 하죠. 으쓱. 승모근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용어가 좀 어렸었어요. 어깨를 으쓱을 하면서 돌리게 되면 이 어깨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뼈와 뼈끼리 소켓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깨 골격 구조 자체가 으쓱하면서 얘가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가 맞닿아서 부딪힙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던가 아니면 어깨 안 좋거나 소리 막 뚜두둑 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그냥 팔을 돌리면 되는 이 메커니즘을 들고 내가 돌리기 때문에 어깨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을 편 상태에서 전완근, 우리 팔에 있는 이 근육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긴장감을 준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한 친구들 또는 ROM이 굉장히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로 10초 정도를 해줍니다. 천천히 쭉 가서 선생님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10, 9, 8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먼저 버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부분은 선생님이 손바닥 이렇게 내렸던 거 있죠? 자, 그거를 할 때 우리 수건 끝을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 동그랗게 만든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가볍게 말아줍니다. 끝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 안쪽으로 이 수건 끝이 팔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걸 돌아가게 하는 거를 반대로 이 손목 근육으로, 손목 관절로 잡아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 줄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 근육결을 따라 그대로 펼쳐. 우리 활 쏘는 자세 있죠? 그 자세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천천히 손바닥을 최대한 옆에서 봤을 적에 꺾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활 쏘는 자세입니다. 어깨 넓이 상태에서 스트레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손목 그리고 여기 엘보우, 팔꿈치 주관절이 부하가 어느 정도 가면서 이것도 10초 정도 동안 진행을 해줍니다. 반대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먼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수건을 이렇게 내려서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 자체를 위로 올리는,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힘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버텨줍니다. 마찬가지 10초. 자, 이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움직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움직이는 연습을.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손을 먼저 움직일 거예요. 얘를 너무 과도하게 세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는 모두 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우리 손목이 옆에 섰을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하나, 둘, 셋. 이걸 할 때 여기에 있는 손이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놔주는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 정도 진행을 바깥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손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연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돌리는 동작 있죠? 손목을 돌리는 동작. 선생님이 체조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 조인트, 관절을 회전시키는 동작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깨도 사실 그래서 회전하는 동작 자체가 별로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깨가 아까 들린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여기가 충돌을 한다고 그랬죠. 근육이나 인대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리는 동작이라 한다면 사실 어깨가 이런 식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 견갑근이라고 하는데 뒤에 날개뼈가 아래로 하강되어 있는 상태, 엘리베이션이 아니라 디프레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주는 것이 정확한데, 이 동작 자체가 손목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손목이라던가 목이라던가 하는 관절은 최대한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가지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아까 이거 알려줬었던 거 있죠? 4가지의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에 지그시 눌러주는 식으로 여기 전완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합니다. 이 전완근을 우리가 이 당기는 스트레칭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인대에 가볍게 감각신경을 높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은 완성입니다. 아셨죠?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실천을 하게 된다면 팔, 손목, 어깨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신경이 그쪽으로 뻗게 됩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야, 너 운동신경이 되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운동신경이 좋다는 말은, 자, 너 팔을 1분당 몇 초의 속도로 몇 바퀴를 돌려봐 라는 말을 했을 적에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운동수행 능력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머리에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운동신경이 높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감각신경이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감각신경은 우리가 일정한 어떤 자극을 주는 상태에서 그 자극을 버텨내고 이러한 가동 범위들과 유연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감각신경이 뻗어져 나가서 우리가 어떤 운동,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디스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할 때 분명히 나랑 똑같은 체형, 똑같은 키의 친구인데도 누구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던지고 누구는 스매시를 굉장히 강하게 쳤을 때 그 차이점이 바로 지금 말한 이러한 동작을 얼마나 꾸준하게 이론에 근거해서 수행했느냐에서 바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었던 이러한 동작들, 팔부터 이런 관절들을 우리가 깨우는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을 하고 이후에도 선생님이 올리는 내용들을 잘 따라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와서 또 다양하고 활동적인 신체 활동들을 할 때 안전하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선생님이 뭐 댓글이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남겨주면 언제든지 바로 답변을 해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